리그 우승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르아브르전 환상택배 어시스트까지 기록한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 선수와 벤치에 있을 때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둘이 친밀하게 대화 나누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고 프랑스 현지 팬들과 매체들도 집중 조명하며 국내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바페랑 정말 친하다. 나중에 꼭 레알로 데려가라. 이 와중에 크로스 공격의 적이 미쳤다 정말. 이강인 너무 귀엽다. 음바페랑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걸까? 하키미도 이강인을 너무 귀여워하는 것 같아. 다른 동료들과 친밀한 모습 보기 좋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계산 시 하무스는 1,000억 원, 아센시오는 FA 영입이었고 솔레르 240억 원, 에머리는 구단의 아카데미를 통해 키워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이제껏 아카데미에서 1군 데뷔시키고 꽃피우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코망, 디아비 등이 다 이적 후 꽃을 피웠기 때문에 에머리는 금전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프랑스 국적이라 더욱 엄청난 애정과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유럽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우스만 덴벨레, 킬리안 음바페, 브래들리 바르콜라, 스리토베 워렌 자이르 에메리, 파비앙 루이스, 비티냐가 중원에서 선발 출전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 역시 공격과 중원에는 동일한 예상 라인업을 내놨습니다. 십자인대 부상으로 빠진 루카스 에르난데스의 대체자만 베랄두, 밀란 슈크리니아르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레퀴프의 분석을 보면 더욱 이강인의 선발을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주말 PSG의 훈련에서 엘리케 감독이 실험한 조합 중 이강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체는 엘리케 감독은 중원의 두 가지 선택 사항을 테스트했다.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 그리고 루이스가 있는 기존 조합이고 다른 하나는 비티냐와 에메리 뒤에 마누엘 우가르테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랜 B의 경우 비티냐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루이스 대신 우가르테가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강인도 루이스와 번갈아 가며 출전한 적이 많았기에 우가르테에 밀린다면 사실상 마지막 옵션이 됩니다. 공격진에서는 기존 조합인 덴벨레, 음바페, 바르콜라 혹은 하무스를 투입하는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무스가 들어갈 경우 음바페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은 그대로 덴벨레가 나설 걸로 보입니다. 최근 득점을 합작한 하무스와 이강인의 조합도 나쁘지 않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하무스 선발 여부와 관계없이 오른쪽 선발은 덴벨레가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선발과 후보를 오가며 모든 대회 31경기에 나서 4골 4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유럽축구연맹, 레퀴프는 선발 제외를 예측했으나 르텐스포르트, 르파리지앵은 루이스를 대신하여 이강인이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텐스포츠는 엘리케 감독은 도르트문트를 무너뜨리기 위해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루이스를 이강인으로 바르콜라를 하무스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며 이강인의 선발 출전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는 중원 싸움에서 확실히 열세였습니다. 1차전 당시 PSG는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중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의 마르셀 자비처, 율리안 브란트 등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PSG는 전반 36분 니클라스 필크루크에게 선제 실점을 내줬고 결국 0대1로 패했습니다. 루이스는 평균적으로 잘해왔는데 1차전에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머리는 챔스에서는 괜찮은 평균 평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 경기에서는 이강인보다 못한 평점이나 챔스에서는 괜찮은 평점을 기록 중인 에머리입니다. 현지 매체에서는 루이스를 제외하고 이강인이 선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비티냐는 고정이고
에머리 혹은 루이스를 대체하여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을까 많은 매체와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의 유혹, 곤살로 하무스의 경기력은 PSG와 도르트문트의 2차전을 뒤집을 수 있는 선택지다. 엘리케 감독은 1차전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승리 정신을 팀에 불어넣고자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의 이강인이 엘리케 감독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며 이강인이 2차전에 PSG를 구할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르 파리지앵은 지난 1차전에서 PSG 선수들의 정신력이 아쉬웠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강인을 언급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선수단은 헌신, 즉 승리하려는 정신력이 부족했다. 그는 더 정신력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강인의 플레이가 코칭 스태프의 칭찬을 받고 있다. 이강인의 포기하지 않으려는 정신력과 모습은 코칭 스태프들에게 호평을 받는 중이다. 수비하는 능력도 파비앙 루이즈보다도 더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르파르지앵은 엘리케 감독은 아직 선발 라인업을 결정하지 않았다. 1차전 패배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결정할 예정이다. 리카가 부상을 당해 일자리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수비수 교체만이 유일한 변화는 아닐 것이다 라고 전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은 1차전과 달리 팀의 승리 정신을 심어주려고 한다. 이강인과 하무스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강인과 하무스는 준결승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옵션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PSG가 득점을 필요로 할 때마다 등장하는 클러치 능력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툴루즈와의 트로페 대 샹피용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하면서 PSG에 첫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이강인의 발끝에서 나온 득점으로 PSG의 프랑스 리그앙 우승도 확정됐습니다. 이번 시즌 PSG에서 도르트문트전만큼 득점과 승리가 필요한 경기는 없었습니다. PSG의 구단 역사상 두 번째 UCL 결승전 진출을 위해선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엘리케 감독이 1차전과는 다르게 이강인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현지 매체들의 예상 선발 명단은 항상 틀렸었습니다. 1차전만 봐도 아센시오의 깜짝 최전방 선발 카드를 예상한 매체는 없었고 물론 폭망이었습니다만 이전에도 이강인 선발 불발은 항상 틀렸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카드를 쓸 것이다 해서 하무스의 선발은 예상할 수 있으나 우가르테의 선발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나 빌드업이나 안정적이지 못한 우가르테를 가장 중요한 경기에 선발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